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영상에 앞서서 좀 양해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연휴부터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입에 구내염이 좀 많이 났습니다. 어제도 영상을 제작하지 못하고 오늘도 좋지는 않은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시장은 지속적으로 과도한 하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늘까지 크게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6월 조정이 발생한 이후로 가장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사실 투심을 잡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걱정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19,000원 이탈에 이어서 18,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투매도 많이 나와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절을 할까 말까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민 중이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타를 붙들고 있어야 하고 지금까지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정리할 타이밍은 지났습니다. 시장이 3일 연속 급락을 하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적인 하락세 이후에 반대로 연속적인 반등세 기다리면서 힘을 내봅시다. 성향에 따라서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까 합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무료 정보방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 많이 주시는데 아무래도 유한타증권 쓰시는 분들이 적어서 모두 다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존에 다른 증권사 사용을 하셔도 두 번째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기본적으로 두중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수급, 이슈, 시황, 관심 종목 공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이런 급락이 지속되는 시장에서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조언을 받거나 상담드릴 수 있는 조력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멘탈 케어나 시장 보는 법도 익힐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조력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금일로써 19,000원 이탈에 이어서 18,000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두중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 시장 자체가 연일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종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시장의 반등과 수급을 보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크게 급락을 했네, 계속 생각을 하시다 보면 결국 못 참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6.9%까지 마감. 지수 하락 대비 과도한 낙폭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신경 쓴다 해서 주가가 올라와 주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시기, 약해진 투심을 부여잡고 더 추스려야 하는 상황으로 손절만이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원전 테마, 상승할 모멘텀은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자체에 악재가 뜬 모양새도 아닙니다.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수가 과하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 상황, 종목들은 배로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기에 앞서서 결과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만큼 반드시 강하게 또 반등을 찾아와 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코스피 1.8%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3.4%나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달 17일부터 거의 7에서 8% 정도 지수가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달 17일부터 거의 마이너스 12% 이상 지수가 빠졌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수 대비 2배 정도 종목들이 빠졌다면 뭐 코스피 종목은 뭐 14% 이상, 코스닥 종목은 2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최근 상승폭이 있었던 종목들에 한해서 더 많은 하락세를 이렇게 이어간 상황이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마이너스 16% 이상 빠졌습니다. 지수보다 한 2배 정도 빠진 상황인데요. 뭐 이렇게 빠지는 게 당연하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최근에 2주에서 3주의 이런 흐름이 시장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미 8월에 겪었던 하락세,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이 자리 이상 이미 지수는 이탈이 나와준 모습으로 더 길게 2021년부터 좀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세로줄이 좀 시작점인데 파란색 네모 연 저점 수준까지 좀 걱정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로써 좀 저점이 이탈이 되었고 코스닥도 위험한 상황이죠. 아직도 지지 라인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77선 그리고 코스닥은 911선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지지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을 체크하는 건 무의미할 수가 있고 저점을 다지고 지수가 다시 이때처럼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정리가 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감상 더 하락이 커 보였던 이유, 시장의 외인 수급마저 방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악재로 외인들도 사실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192원까지 치솟으면서 아예 국내 증시는 들어올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은 더 컸을 겁니다. 이번 주 흐름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큰 음봉의 거래량을 동반한 채 셀 음봉을 마무리된 모습,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내일까지 반등 흐름이 안 보인다면 금요일까지도 걱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스권 하단 구간이었던 2만원을 이탈을 하게 되니 19,000원, 18,000원까지 참 쉽게 이탈이 되는 모습인데요. 121선을 강하게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18,000원 선에서 지지가 나올지 200일 선에서 지지가 나올지 가늠이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장 때문에 언제든 종목들은 급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허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빠르게 2만원 선으로 복구를 하지 못한다면 18,000원대, 19,000원대 또 새로운 자리를 잡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차 목표로 하는 23,000원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2만원은 우선적으로 회복이 돼야 합니다. 최근 3일 동안 거의 10% 이상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또 추매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살 때마다 떨어져서 더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무료 정보방 같은 경우는 추매 타이밍 잡지 않은 부분도 박스권 이탈이 발생이 되면서 6월 조정 이후 가장 저점인 부근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신중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지켜보면서 대응할 생각으로 만약 궁금하신 분들, 아직 추매를 못하신 분들, 그리고 멘탈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료방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왔던 기사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좋은 기사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닥 반등을 이끌 만한 재료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 대란에 몸살앓는 지구촌, 매우 추운 겨울이 온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 값 연이어 폭등,
전력난 심화, 각국 물가 상승 도미노 비상, 전 세계에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큰 주요국이 속속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 데다 탄소 중립의 정책과 중국, 호주 간 무역 분쟁이 겹쳤기 때문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한꺼번에 폭등을 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나 물가 인상 도미노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가격 100에서 300% 치솟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탄소 중립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중국, 인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심각한 전력난과 함께 가격의 폭등을 불렀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 비중이 크지 않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져서 역부족인데 빠른 속도로 탄소 중립을 밀어붙이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다고 분석한다. 블랙아웃 공포에 인플레 우려까지 중국의 전력난은 사정이 비슷한 또 다른 경제대국인 인도로까지 번질 태세다. 지난 1일 기준 화력발전소 135곳의 석탄 재고가 나흘치밖에 남지 않아 심각한 전력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66%에 달한다. 특히 올해 서유럽 에너지 위기의 원인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수백 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와 가스 화력 발전소를 너무 일찍 폐쇄한 데 있었다며 올겨울 매우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기사, 고유가의 사막경제 기지개 제3의 중동붐 분화, 고유가에 살아나는 중동 경기.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인근 네옴 지역에는 거대한 수소 생산 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태양광 풍력만으로 바닷물을 수전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약 6조를 투자해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 한국 기업은 1970년대 중동 건설, 2010년 전후 플랜트 수주에 이어 제3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7월 아랍에미리트가 중동 지역 최초로 추진하는 해저 초고압 직류 송전 시스템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약 2조 5천억 원의 공사를 맡게 된다. 두산중공업은 올해 사우디로부터 7,8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 수주, 2025년까지 중동 지역 해수 담수화 시장 약 3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통적으로 두 기사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가격 등이 올라가면서 결국 전력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국가들에게서는 에너지 발전 비중이 크지 않고 석탄에 그리고 가스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원래도 싸지는 않았지만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했죠. 거기에다가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상황. 해결책은 모두 하나로 좀 대동단결이 되는데 원전.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전을 활용한 전력생 석탄, 석유, 천연가스보다 저렴한 가격이며 만약에 동일한 발전소라고 치면 훨씬 더 효율을 보여주면서 탄소 배출까지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SMR을 토대로 대형 원전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으며 원전에 비협조적이었던 영국도 최근에 SMR 그리고 대형 원전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U 텍소노미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다 이런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이번 에너지 대란으로 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애초에 중동에서도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든가 여러 플랜트 수주로 인해서 인기가 많은 회사인데 유가 상승으로 또 중동 국가들이 투자를 과감하게 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5년까지 해수 담수화
3조 3천억 시장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도 기다려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수주가 정말로 나와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뭐 연말부터 SMR이나 대형 원전 빠르면 좀 수주 윤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전 이외의 수주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좋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런 기사들도 물론 있었으나 당장 이런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팩트이고 역시나 길게 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급의 부재라는 게 오늘의 하락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이렇게 이탈이 되면서 주가 방어에도 힘을 실어주지 못했습니다. 시장 수급에서도 외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2,800억 이상 나갔고 최근 10일 동안 이렇게 조정 국면을 맞는 상황에서도 외인들은 매도하기 바빴습니다. 글로벌 악재에 외인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국내 증시 심지어 원달러 환율도 1192원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증시까지 들어올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사실 주가 방어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주가 조정이 나왔던 9월 중순부터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연출이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더 빈번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은 19만 3천 주 이탈, 그리고 개인은 23만 주 플러스, 기관은 20만 주 이탈, 금투가 오늘 7만 6천 주, 투신 3호가 7만 2천 주까지, 그리고 연기금이 또 3만 7천 주 이탈이 되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보험이라던가 또 은행 좀 들어온 상황, 수급은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세 같은 경우도 오늘 15만 주가량 이탈, 전일 들어올 때는 18,000주가 들어오더니 오늘은 15만 주가 나가버렸습니다. 조금 들어왔나 싶으면 더 크게 나가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도 이 프로그램 매수세로 매집을 할 생각은 없어 보이죠. 공매도나 대차장고 전일 조금 줄어드나 싶더니 다시 오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평균가가 18,707원이네요. 몇 달치만 봐도 공매 평균가가 18,000원대까지 내려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대차잔고 금액 같은 경우는 4,400억, 잔고 수량은 2,200만 주까지 전일 좀 내려간 수치였는데 금일 아직 집계는 안 됐지만 드러났을 가능성은 크겠죠. 뭐 공매나 대차, 뭐 잔고도 문제겠지만 지수 자체가 좀 다시 힘을 받고 살아나야 또 공매 같은 경우도 좀 주춤할 수가 있을 텐데 내일은 반드시 반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심을 억지로라도 좀 잡으셔서 현재는 감내해야 할 구간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급락하는 장이 연달아 나와 주었으니 급등하는 장세 흐름도 분명 나와질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두 대응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무료 정보방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